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채술사입니다. 오늘도 KC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우 기술단에서 직무고시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최상혁 기술사라고 합니다. 목차는 저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기술사 건축전기 기술사 시험에 요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시점짜리 문제로 그대로 출제돼 갖고 나왔는데 저도 제 아는 지인한테 이거 한번 준비해서 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중청장이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틸간 같은 CD간 쓰지 말고 스틸간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데 작업성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끝부분 이게 노출 부분을 할 수 있다, 끝부분은 노출 일부를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조금 개정해서 풀어놓은 건데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6번째 전압 강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건축 기술사 시험에.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압 강화에 대한 기준이 KC에 있습니다. 3568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뭐 어떤 인입구에서 부하까지 전압 강화가 뭐 10V, 뭐 20V, 30V 발생하면 그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임피던스가 크다는 것이고, 임피던스가 크다는 것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또는 플리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규정을 두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전선의 굵기를 좀 강화한다든지 뭐 그리고 AVR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기준은 일단 저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명은 3% 그리고 기타 5%입니다. 근데 이때 기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력 부하, 전열 부하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기동전류가 큰 것들이 동작할 때 이런 전압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선로일 때는 예외적으로 100m를 초과할 때마다 미터당 0.005%를 추가해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무한대는 아니고 최대 0.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경우는 3.5%까지, 뭐 동력 같은 경우는 5.5%까지가 허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 220이나 380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압 강화를 만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전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최적의 성능을 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도록 전압을 공급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압 강화가 크다는 것 자체가 전선의 과열이라든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점검이 해라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앞면 이제 커버가 떨어져서 어떤 아이가 다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사고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할 때 이게 탈락하는 게 아니라 옆에 힌지나 또는 이렇게 와이어처럼 떨어지더라도 확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전반 내부 커버가 탈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분전반 위치가 노출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은 보통 신발장이나 이렇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경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출부에 의해서 충전부 노출에 의해서는 다 감전사고 방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상 열연된 상태로서 뭐 힌지라든지 경첩을 쓴다든지 와이어 체인을 써서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 관련 법명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충전 장치 아주 이슈죠. 전기차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지금 점점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전기 기술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9회도 또 나왔거든요. 저 같으면 아마 그거 다 쓰고 이 부분도 마지막에 조금 더 추가해서 최근 개정사항이니까 넣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은 이제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3층까지만 가능하다. 지하 3층까지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하 4층 이하로 내려가면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연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지하 1층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나마 지하 2, 3층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저층부 심도에 있는 지하층일 수도 다른 지하층을 전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KC 번호는 이렇게 241에 의해서 나와 있고 3층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지하 4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경사지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개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1월 6일에 개정되었고 원활한 하자에 의해서 지하 3층 이내로 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도체 PE 선정 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술사 면접 볼 때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물론 필기할 때도 공부를 했고요. 보호도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도체라 하죠.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보통 선도체의 절반 으로 그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업에서 120 스퀘어를 쓸 때는 보통 60 스퀘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KC에서는 이런 선정 방식에 대해서 테이블에 의한 방식과 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좀 중요한데 좀 간이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거든요. 16 스퀘어 이하일 때는 똑같은 크기로 16에서 35 스퀘어일 때는 이제 절반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16 스퀘어 이하일 때는 같은 굵기, 예를 들면 10 스퀘어, 선도체가 10 스퀘어면 보호도체도 10, 16에서 35일 때는 16을 맞추어라 되어 있고 35를 스퀘어 넘어갈 경우는 그거에 2분의 1만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도체와 보호도체가 동일한 절연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LP를 사용했으면 XLP에 GV 선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CV 케이블 할 때는 GV 케이블에 동일한 절연체와 도체 구리를 사용한다는 그런 기준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계산에 의한 방식은 이게 보시면 고장 전류 제곱분의 시간, 그리고 이제 절연체와 온도의 재질에 따른 개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계산에 의한 방식을 하는 게 조금 더 굵기가 낮게 나온다고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보통 작업자분들이 그냥 편하게 요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이니까. 요 같은 경우는 따로 단락 전류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어서 어렵진 않지만 조금 난해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표에 의한 방식은 직관적이고 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계산에 의한 방식은 이제 동작 특성이라든지 차단계 동작 특성이라든지 고장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최적화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선도체가 우리가 RS, L1, L2, L3 그 다음에 P 도체가 갔을 때 요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이거 50스퀘어라고 이것도 50스퀘어 쓰면 아무래도 돈이 조금 낭비가 되겠죠.
뭐 돈 많은 데는 아마 이렇게 똑같이 쓰는 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거의 절반 정도를 쓰는 이런 표에 의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구리 PVC 기준, 뭐 XLP는 뭐 143이 들어가겠죠. 이때 이 스퀘어 수를 계산했을 때 약 6스퀘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거와 이거의 굵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뭐 100m 또는 1000m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그 경제성, 그 공사 비용에 대한 차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면 이제 이렇게 표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계산에 의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혹시나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하면 이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호도체 중간에 분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호도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등전이라든지 또는 감전,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분기를 할 때에는 분재 금기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굵기가 고장 전류에 충분히 버텨야 되는 건지 그 풀림이나 단선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승인된 접속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비 도체 같은 경우에 뭐 설비 보호라든지 감전 사고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KC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1에서부터 지금 10번까지 했고 계속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